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12회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11번은 공공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공공재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공재는 뭐예요? 공공재는 그쵸,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우리가 퍼블릭이라는 말을 써서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퍼블릭 구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공재는 주의하셔야 될 게,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것을 공공재다 이러면 틀려요. 충분한 설명이 아닙니다. 어떤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는 비배제성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비경합성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번 보시면 공공재는 소비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시장기구에 맡기게 되면, 그렇죠, 공공재는 말 그대로 생산하게 됐어. 그런데 이렇게 배제를 못하고 비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비배제성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된 선호를 표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라이더 문제가 발생해요. 무임승차 그런 행동을 하려는 유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바람직한 건데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약간 공공재가 외부성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번 생산되면 누군가가 추가적으로 소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의 외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양의 외부성을 누리는 긍정적인 거지만, 무임승차라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돈 안 내고 일단 생산되면 자기가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라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과소 생산되거나 아니면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아예 생산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무임승차의 하나의 특성이죠. 다음 2번, 공유재는 소비의 비배제성을 만족시키지만 비경합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준공공재다. 그러니까 공공재에 준하는 약간 세미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목초지라든가 바닷물 속의 어족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경합성이 있어요. 경합성이 있어. 그쵸? 목초지에 이제 우리가 소를 키우거나 뭐 하는데, 양을 키우는데, 너무 많은 목초지를 막 이렇게 풀을 뜯어먹게 되면 그게 고갈돼서 없어지잖아요. 바닷속의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합성이 있는 그런 재화를 얘기합니다. 비배제성이고 경합성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3번,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한계 비용은 양이지만, 그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 국방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등대 다 생산 비용은 있죠. 근데 소비자 한 명을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소비에 참가시키는데 추가적인 비용은 없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산 비용은 당연히 있지. 근데 한 명 더 소비에 추가적으로 가입시키는데 추가 비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4번, 기초과학은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공재이므로 정부가 적극 투자, 그렇죠. 기초과학 같은 경우는 돈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초과학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연구개발을 통해가지고, 그것도 응용과학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걸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떼돈을 벌 수가 있는데, 내가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것도 이제 하나의 특허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학술, 저술 해가지고 그런, 지적재산권도 되지만, 기초과학 관련돼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죠. 다음 5번, 공공재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 수평?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 어떤 특성입니까? 맞아요. 한번 생산되면 경합성이 없다는 것은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공공재 Q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재는요, 생산량은 동일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지불하는 가격이 달라. A가 거기에 지불하는 가격과
B가 지불하는 가격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공공재 이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수직으로 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수직으로 합해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 수요 곡선 있잖아요. 우리가 사적재인 경우는 수평으로 합했죠. 왜냐면 사적재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나 제가 가나 편의점 마트에서 콜라 가격이 1,000원이면 똑같이 1,000원을 똑같아. 그러니까 사적재는 가격은 다 똑같은데 소비량이 달라요. 근데 공공재는 소비량은 다 똑같은데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개개인들의 사람들에 대한 여기 가격으로 서메이션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맞아요. 시장 전체에 대한 이렇게 하는 게 수직이 합의되는 거예요. P로 더하는 거죠. 이건 뭐랑 똑같습니까? MC랑 같을 때 이렇게 최적 생산을 구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5번 수직으로 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림하고 계산하는 거 잘 좀 체크하시죠. 자, 다음 12번. 좀 어렵고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참고로만 좀 봐주세요. 아이디어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환경오염 규제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자, 이때 오염 배출 허용량이 OD고 OD가 이거야. 그러니까 수평축에 뭔가 한번 보시면 이게 오염물질 배출량이요. 폐수라고 쓸게요. 폐수의 양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화와 관련된 한계 비용이야. 정화 관련된 한계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 폐수를 여기 2점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2자 뺄게요, 그냥. 여기까지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다 배출하면 돼. 오염물질 정화하는데 폐수를 이렇게 뭐 100이면 100까지 맥스로 하게 되면 정화 비용이 안 들어요. 정화를 시키는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한계 비용인데 자, MC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정부가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는 야, 우리가 봤을 땐 말이야. 오염물질의 최적 수준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렇게 정해준 거야. 이렇게. 폐수의 최적, 여기 D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요게 최적 수준.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물질을 아예 제로로 만든다. 폐수를 제로로 만든다. 매연과 이런 것들, 이산화탄소 이런 걸 제로로 만든다고 하면 그건 이제 완전히 원시 돌도끼 쓰는 신석기 시대, 뭐 구석기 시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구가 자기 자정 능력이 어느 정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게끔 우리가 오염시키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구가 화가 나서 재난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바닷물에다가 이제 오염물질 농약을 한 바가지 붓는 거는 뭐 그거는 지구가 약간 바닷물이 워낙 크니까 그걸 다시 정화시킬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정부가 봤을 땐 이게 최적 수준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요. 아이디어만 보세요. 최적 수준을 결정했어.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 너 오염물질 정화시켜. 이렇게 하면 정화시켰다라고 하면 오염물질을 정화할 때 한계 비용이 이거니까 정화와 관련된 비용은 이거잖아. 요거. 한 단위 줄일 때 이 한계 비용을 다 서메이션 하게 되면 정화와 관련된 총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그래요. 요게 저기 보시면 H잖아요. 이 H가 바로 오염물질을 정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정화 시 발생하는 총 비용 이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야, 오염물질 D까지 맞춰 이렇게 얘기했다 합시다. 그러면 총 비용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됐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물질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오염 배출을 부과금, 벌금을 내는 거. 근데 얼마를 부과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OA만큼 부과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부과한 거야. 점점점점 요렇게. 요렇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염 배출 부과금을 이제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오염 물질을 폐수 배출이라고 할게요. 폐수 배출 벌금을 내라고 하는 거야. 부과금. 네, 이렇게 내라고 하면 자, 여기 잠깐 볼게요. 만약에 오염물질이 여기라고 합시다. 폐수가 여기 폐원이라고 할게요. 폐원. 오염물질을 이만큼 한다 합시다. 그러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폐원에서. 자, 이거 경제학의 원리예요. 폐원 보시면 오염물질을 여기서 한 단위 정화하는 데 비용이 이만큼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곧 단위당 비용이에요. 요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됐어 그냥 나 오염물질 정화 안 해. 정화하는 것보다 그냥 나 그냥 벌금 낼래 이러면 벌금 낼 때 벌금 비용이 이만큼이야. 이만큼. 그냥 여기 오염 배출과 관련된 부과금 벌금이라고 할게요. 벌금. 너 오염물질을 정화를 시키는데 감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벌금보다 지금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이런 거지. 이제 과속 감지하는 카메라가 도로 이거에 있어. 근데 내가 아유 추석 때 막 차가 너무 막히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럼 갓길로 가면 안 되는데 아니면 버스 전용 차로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그냥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도덕적으로 질서 지키는 그런 마음은 빼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만 계산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꾸역꾸역 해가지고 저기 멀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왔는데 10시간 걸렸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내가 버스 전용 차로로 이렇게 해서 위반해가지고 카메라에 착각 찍혔는데 그러면 내가 3시간에 왔다고 합시다. 3시간은 좀 그렇고 5시간 절반으로 시간을 줄였다고 합시다. 5시간으로 왔는데 근데 벌금이 만약에 10,000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할만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냐? 10,000원 내고 위반하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은행 털이범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들이 은행을 털었어. 그래서 500억을 훔쳤어. 근데 뱉어내지 않고 어디에 숨겼어. 근데 감옥에서 한 6개월 산다고 해봐. 그러면 돈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거 빼고. 가지고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500억을 훔쳤는데 6개월 감옥 살다 나오면 그 500억이 내 거야. 할만하죠. 근데 그 6년이면 그것도 할만한가? 언제 뭐 내가 6년 동안 일한다고 500억 모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할만할 수 있어. 그럼 도둑질을 한다고, 은행 털이를 한다고. 60년이면 그거는 좀 그렇지. 내 나이에서 60살 동안 감옥에서 살아요. 60년을 추가적으로. 근데 그 500억을 쓸 일이 없잖아. 내가 무슨 뭐 할아버지 더 뭐 죽기 직전에 500억 가두면 뭐해. 그러니까 경작의 원리는 내가 요 행위를 한다니 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오염물질을 정화를 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까짓 거 벌금 내지 뭐 이게 더 싸게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염물질 정화라는 이 선택을 하지 않고요.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염배출 부과금을 내면? 그래요. 맞아요. 그냥 벌금 내는 거야. 그래서 벌금을 내가지고 여기 있는 것만큼은 그냥 이 비용이 더 큰 거니까 벌금 내. 단위당 이만큼. 벌금을 계속 내. 내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파란 색깔 다 벌금 크기예요. 오염물질에 대한 벌금을 내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봐봐요. 여기서는 내가 점점점 하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비용이 오히려 벌금 내는 비용보다 더 싸게 먹힌다니까? 그럼 어떤 걸 하는 게 돼? 그렇죠. 벌금 내느니 차라리 오염물질을 줄이는 게 낫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염배출 부과금을 이렇게 벌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 총 비용이라고 할게요.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 색깔하고 연두 색깔이야. 그러니까 M과 H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M 더하기 H가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거 다시 볼게요. 그냥 오염물질을 정화한다고 합시다. 오염물질을 정화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부터 줄이는 거니까 H만큼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만약에 정부가 오염물질을 줄이면 보조금을 준대. 보조금을 준다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염물질을 줄이면 보조금을 준다라고 할 때 색깔을 뭘로 할까요? 마땅한 색깔이 없네. 뭐 그래서 그렇게 요걸 합시다. 주황색.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 정화할 때 정화 비용을 제공해 주는 거야. 야, 오염물질 좀 줄여. 그러면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이야. 이만큼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을 줄이면 정화를 하게 되면 정화 시 보조금을 준다고 할게요. 보조금. 근데 보조금의 크기를 이 벌금의 크기랑 똑같은 크기만큼을 보조금으로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오염물질을 줄이지 않으면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줄였다 합시다. 줄였어. 그럼 줄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요만큼 드는데 보조금의 크기가 이만큼이야. 이해되십니까? 자, 요 연두 색깔 높이가 바로 뭐냐면 오염물질을 줄였을 때 이게 바로 보조금의 크기고요. 만약에 여기 연두 색깔인데 색깔이 겹치니까 좀 다른 색깔로 검정 색깔로 합시다.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오염물질 감소 비용이 검정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염물질을 그냥 줄이게 되면은 이만큼 줄이면 비용이 이만큼 발생하는 거잖아요. 검정색에서 검정색 하니까 안 보이네. 이게 바로 뭐냐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요 높이가 단위당 비용이에요. 한 개 비용. 오염물질을 줄이게 되면 이만큼 보조금을 받아.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내가 줄였어. 그래서 10만 원 들여서 줄였는데 정부가 50만 원 준대. 그럼 내가 10만 원 들여서 오염물질 줄이고 50만 원 받으면 40만 원 이득이죠. 언제까지? 오염물질을 만약에 이렇게 50만 원 준다 그러면 계속 줄이는 거야. 계속 줄이다가 여기 50만 원까지 되면 딱 맞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염물질 더 줄이려고 해. 그래서 60만 원 들여서 오염물질 줄였는데 정부한테 50만 원 보조금을 받아. 그럼 손해잖아. 그렇잖아. 내가 힘들게 60만 원 들여서 오염물질 줄였어요. 그 단위당 한 단위 줄였어. 근데 줄였다고 정부가 잘했네 해서 50만 원 주면 내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지. 50만 원 받고 60만 원 비용으로 나가게 된 거니까.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하면 여기까지 역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보라색 걸로 하겠다. 단위당 이만큼 줄이게 되면 요만큼의 차이 있잖아. 내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 단위당. 그렇게 되니까 보조금을 이제 받게 되면 이만큼 크기만큼 내가 오염물질을 줄이게 되면 오염물질 줄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염물질을 줄였을 때, 정화했을 때 받게 되는 보조금과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고려했을 때 여기 보라 색깔에 해당하는 게 N이잖아. N만큼 오히려 N만큼 이득이 발생하는 거야. 이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조금일 때는 그래서 N만큼 이윤이 발생하는 거고 이건 오염물질 정화할 때 비용이야. 비용. 그러니까 이만큼 사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건 느낌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비용 대가를 치르는 거야. 얘도 이제 대가 마이너스 사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조금을 받게 되면 N만큼의 어떤 이윤이 발생합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 오염물질을 줄인다라는 그 측면에서는요, 세 가지가 여기 D 수준에 맞춰가지고 딱 정확하게 되는 건데,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당연히 다르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니, 나쁜 짓 하는 거를 덜 했다고 해서 돈을 줘? 이게 뭐야. 도둑질을 100번 하는 사람한테 100번 하는 애를, 아니, 한 달 동안 30번 도둑질을 매일매일 해. 근데 반으로 줄였어. 15번만 했어. 어이구, 잘했네. 돈 주는 거잖아, 보조금은.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보조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누군가의 세금에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미치게 되는 효과는요, 오염물질에 대한 텍스를 부과하는 거랑 보조금이랑 이런 거랑 다 효과는 다르지만 오염물질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봅시다. 앞에 거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가볍게 보시죠. 정부의 환경오염 규제 정책이 시행됐을 때 소비자가 받게 되는 영향 중에서 옳은 서술은 1번 오염 배출 허용 기준은 해당 기업의 상품 가격을 인상시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오염 배출 허용 기준을 딱 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어떻게 돼?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 앞에 있는 것처럼 오염물질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 거기에 비용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시킬 수도 있죠. 이제 기업이 힘이 세게 되면. 다음 두 번째, 오염 배출 부과금은 해당 기업의 상품 가격을 오염 배출 허용 기준의 경우보다는 더 크게 인상시켜서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크게 전가시킬 수도 있다. 뭐 이거는 뭐 그때그때 좀 봐서 해야 되겠죠. 3번에 오염 정화 보조금은 해당 기업의 상품 가격을 인하시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보조금.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거 봐보세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여기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이윤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 이윤 가지고 그래 내가 뭐 잘한 것도 아니고 사실 사회에 오염물질을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오염을 야기하게 되니까 그래 그냥 가격을 좀 싸게, 왜냐면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비용 절감 측면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오염 정화 보조금의 재원이 현실적으로 소비자 세금으로 충당된다면, 그쵸, 이 보조금을 주는데 소비자의 세금으로 충당돼서 주게 되면 오염물질을 해결했다라는 최적 수준에 맞췄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다른 어딘가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세금을 때리니까 여기에 초과 부담이라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참고로 봐주세요. 다음 14번 볼게요. 자, 14번은 코즈 정리에 대한 사례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돼요. 코즈 정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로널드 코즈는
우선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외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코즈 정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정부 개입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개입은 반대, 부정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만약에 말이야 거래 비용이 없다라는 약간 몇 가지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게 거래 비용이 없을 때 거래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없다면 자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코즈 정리의 기본 생각입니다. 결론 볼게요. 그러면 당사자들의 관련된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 네,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요. 해결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인데 나머지들은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1번만 한번 볼게요. 갑이 개로 인해서 얻은 혜택이 50만 원이야. 뭐 개를 키우고 있어요. 아파트인데. 근데 이제 개가 이제 멍멍 짖진 않나 봐요. 근데 아무튼 개를 키우고 있어요. 개 멍멍이를 키우고 있어요. 제가 여기 살아 바로 윗집에 살고 있어요. 저는 여기 개 위에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멍멍이가 있어가지고 갑은요 혜택을 본대. 이제 가족과 같이 이제 지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되는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베네핏이 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50만 원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개 주인은 그만큼 혜택을 봐요. 근데 을이 저라 합시다. 저는 멍멍이가 무섭고 야옹이는 더 무섭고 막 그렇습니다. 자, 을이 개로 인해서 있는 피해가 80만 원이야. 제가 이제 교재 작업과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멍멍이가 멍멍 짖게 되니까 불안해가지고 책 작업을 못 하는 거야. 비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0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러는 거야. 아저씨, 왜요? 개 좀 없애주시면 안 됩니까? 왜요? 나 개가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 저 개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요. 싫어요. 제 맘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요, 돈 줄게요. 이러는 거야, 돈. 물어보는 거지. 얼마 줄 건데요? 60만 원 줄게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만약에 제가 60만 원을 이 개 주인한테 주게 되면은 개 주인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개가 그 다음날 사라졌어요. 왜요? 아니, 그치. 여기 보시면 개가 있어서 얻게 되는 편익이 50만 원인데 내가 60만 원 준대. 그럼 60만 원이 커요? 50만 원이 커요? 개가 없어지게 되면은 60만 원의 돈을 받게 되는 거니까 멍멍아 안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이전보다 플러스 10의 편익을 더 얻게 되고요. 저는 어떻게 됩니까? 개가 있어서 마이너스 80이 발생하는 건데 저 입장에서는요. 60만 원 주고 마이너스 80을 없앤 거니까 저한테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20만 원이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비용을 더 줄였으니까 20만 원의 플러스가 되고 개 주인은요. 이런 협상을 통해서 플러스 10만큼의 편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뒤에 것도 같은 얘기예요. 이거 좀 연결되는 문장이니까 한 번씩 쭉 보세요. 그리고 4번에 남아있는 것처럼 갑과 을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아니면 제가 걔가 멍멍멍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멍멍 지는 소리가 들리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집인가? 그래도 찾지 못하는 거야.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렇게 등등등 거래 비용이 많이 걸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은 타결되기 어렵다라는 게 코즈 정리의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정 하나 정도만 잘 보세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계산 문제는 이거 가장 스탠다드한 계산 문제인데 한번 잘 봐주시죠. 어떤 기업이 생산의 외부 비경제를 유발하는 X제를 생산하고 있대요. 근데 X제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고요. 사적 한계 비용이 있습니다. 사회적 한계 비용이 아예 이렇게 주어졌네. 5 플러스 1.5 Q로 돼 있습니다. X제 생산이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위당 얼마의 종량세를 부과해야 되는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 가장 기본적인 그림의 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죠? 요거야 우리 Q라고 돼 있고요. 여기 다양한 P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우선 PMC가 우리가 Private Marginal Cost야, PMC. 여기 보시면 O 플러스 Q예요. 좀 정확하게 그리려면 여기다 맞춰서 그려야 되는데 이 정도로 그립시다. 자, 그러고요. 여기 보시면 SMD가 어떻게 돼? SMC가 O 플러스 1.5Q가 되니까 여기 보시면 SMC가 이렇게 있는 거야. SMC는 아시다시피 PMC에다가 SMD 이렇게 소셜 마지널 데미지는 이 소셜 마지널 데미지가 바로 외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더 더해지는 겁니다. 소셜 마지널 데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살짝 요거 두 개 차이잖아. SMC에서 PMC를 빼면 SMD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뭐 하실 필요는 없긴 하지만 SMC에서 PMC를 빼버리게 되면 O 플러스 1.5Q에서 O 플러스 Q를 빼버리게 되면 0.5Q 나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SMD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0.5Q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고 이제 수요 곡선을 보셔야 되는데 수요 곡선 여기 시장 수요가 P는 30-Q P로 정리가 잘 돼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가 P 이게 D예요. D. 엄밀하게는 얘가 뭐가 됩니까? SMB가 되고요. 요게 또 PMB와 PMB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사회적 최적 수준은 요걸 찾아야 되는 거야, 요거.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SMC와 여기 P로 돼 있는 SMB가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MC는 어떻게 돼? SMC는 네, 저기 주어져 있습니다. O 플러스 1.5Q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MB는 수요 곡선이에요. 여기서는 외부성이 없기 때문에 P로 지금 잘 정리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Q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 두 개가 지금 같을 때가 최적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 값을 찾아낸 다음에 여기서 묻는 거는 바로 뭐냐면 X제 생산에 대한 단위당 얼마의 종량세를 부과합니까? 라고 하면 얘에다가 세금을 때려가지고 이거 올리는 거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텍스를 이만큼 부과해서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요게 바로 텍스의 크기잖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요 크기가 피구비한 텍스가 돼요. 근데 이 높이가요. 정확하게 요 높이랑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텍스예요. 그 여기 나와 있는 최적 생산량을 구한 다음에 그 최적 생산량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값이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뭐 10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뭐 얼마의 종량세입니까? 하면 0.5 곱하기 10 하면은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왜 안 그려? 이게 아니라 어떠한 값들끼리 여러분들이 같도록 놓고 풀어야지 최적 생산량이 되고 그때 어디에 대입을 해야지 피구세가 결정되는가 그거를 정확하게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림 나타내는 계산 문제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